현대 물리학에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흐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규정되어 있어요. 그죠? 우리가 만든 게 아니야. 근데 우리 인간한테는 시간이라고 하는 게 흐르죠. 어떻게 흐르냐면 과거에서 현재로 이렇게 미래로 이렇게 흘러요. 그죠? 흐른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허공을 쳐다보면 늘 하는 얘기지만 시간이 어느 쪽으로 흐르는지 몰라요. 그죠? 그래서 현대물리학에서 이미 증명이 됐어.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은. 근데 인간은 드라마틱하게 시간이 흘러요. 내가 과거를 떠올리면 과거의 느낌이라고 하는 게 저만큼 있고, 어제라고 하면 요만큼, 10년 전, 20년 전 하면 저만큼, 어렸을 때에게만 까마득하고, 이런 현상들이 왜 생길까? 그죠? 인간한테 뇌에서 시간성이라고 하는 것이 왜 생겼을까라고 했을 때, 이 시간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3차원을 구성하는 요소죠. 그죠? 3차원을 구성하는 요소예요. 그러면 시간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조건이 있다, 인간한테는. 그게 뭐냐? 바로 시간성은 뭐에 의해서 나타난다? 땅의 특성. 땅의 특성이 바로 시간성을 만들어 간다. 이게. 근데 이 땅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인간이 땅에서 생활을 해야 되잖아. 그죠? 땅을 딛고 생활을 해야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땅의 특성의 물질이 있단 말이에요. 땅의 특성을 우리 인간한테 반영시켜주는 물질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감정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어떠한 시간성이라고 하는 그 뇌에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외부로 안이비설신이라고 하는 5가지 오감을 통해서 우리가 감수작용을 해서 그것이 하나의 정보가 들어올 때 정보가 들어와서 이 정보의 값을 매긴다고 그랬죠. 형질. 그죠? 형질이면 뭐야? 유불리. 응? 유리하냐? 불리하냐라고 하는 그 유불리가 따져져. 그 유불리에서 불리하면 얼마큼 불리하냐. 또 유리하면 얼마큼 유리하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 정보의 값을 매겨놔야지 우리 그 정보에 대한 활용도를 따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내가 성장을 해서 정보의 값을 내가 주관적인 값을 매기기 전에는 어렸을 때는 이것이 자동화 시스템으로 그냥 매겨진다는 거지. 그래서 형질은 뭐예요? 감정이 나한테 이로우냐 불리하냐 이기적인 습성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기적인 습성에 의해서 이게 나한테 도움이 되느냐 도움이 안 되느냐. 그런데 도움이 되면 얼마큼 도움이 되고 얼마큼 도움이 안 되느냐라고 밀도라고 하는 것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정보 하나에. 그래서 이렇게 정보 하나에 이렇게 또 정보 하나에 감정이 달렸고 정보 하나에 또 정보 하나에 감정이 달렸어. 이것이 이렇게 연결선상으로 보이면 인간의 뇌에서 이것을 읽을 때 어떻게 읽느냐. 시간이 흐른다라고 읽는 거예요. 네? 그 시간이 흐르는 착각을 만들어낸 동기가 뭐예요?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정보는 나중에 뭘로 바뀐다고 그랬어요? 세포에 각인이 되면 기억으로 바뀐다고 그랬죠. 그죠? 기억을 다시 떠올리면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생각 또는 사유. 그죠? 이렇게 된다고 그랬어요. 자, 우리가 땅의 특성 시간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에 의해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하면 어제의 느낌적 느낌이 있어. 그죠? 우리가 어렸을 때 꼬마 때 생각을 해보면 저 멀리 있는 느낌이 있어. 느낌적 느낌이 멀어진 게 느껴. 왜 내 머릿속에서 생각하는데 그거 멀게 느껴질까? 그죠? 바로 이 감정의 배열순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공황장애다, 우울증이다 이런 것들은 뭐예요? 감정이죠. 그죠? 감정적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거는 적당한 텐션이 있어야 되는데 그 텐션의 범위를 넘어가 버린 거예요. 응? 내 이성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 밖으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가 공황장애, 우울, 불안. 처음에는 이 불안이라고 하는 감정이 가장 기초 감정이에요.
불안과 안전, 만족, 요 두 개의 감정이 인간의 생존을 유지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이것이 진화되면서 그럴 필요가 없는데 과도한 감정이 사용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잉여된 감정들이 우리한테 온갖 사회적 문제와 개인적 문제, 질병 이런 거를 만들어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보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한꺼번에 하나의 정보를 갖다가 처리를 할 수가 있지, 하나의 정보를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뇌에서는 그 하나의 정보를 처리하는데 여러 기능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협조를 해서 하나의 정보를 처리하거든. 그래서 정보를 처리할 때는 하나씩밖에 처리를 못해. 그러다 보니까 정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태어나서 여기 출생을 해서 살아가는 동안 일렬선상으로 정보 배열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야. 근데 감정도 이렇게 일어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을 잘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신적 충격을 주면 기억을 잘해. 그지? 만약에 스님이 여기서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쫓아가서 보라지한테 딱 때려봐. 평생 안 잊어먹을 거야. 그지? 발로 한번 확 걷어차봐. 평생. 이게 특수한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인간은 기억을 오래 해. 왜? 그건 내가 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범위 밖의 일이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기억을 오래 해. 그 트라우마라고 하는 게 뭐예요? 감정의 충격을 세게 받은 것이 그 감정에서 헤어나지 못할 때 생기는 게 바로 트라우마 PTSD거든.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감정의 폭이 너무 커졌어. 어떤 이유에 의해서 커졌어. 뭐 신체 밸런스가 깨져서 그럴 수도 있고, 과다하게 생각이 올라가다가 내가 목적한 게 이루지 못했고 실망이 너무 커져서, 아니면 모든 걸 다 이뤘는데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왜 이렇게 사는 것일까? 라고 하는 그 소진증후군이라든가 번아웃 증후군이 딱 올 때 사람은 급격하게 우울에 빠지게 되거든. 왜? 그런 에너지가 안 나오니까 갑자기 우울에 빠지게 돼. 그런 에너지, 그 감정 에너지가 너무 커졌을 때 인간은 거기서 헤어나가기가 너무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그게 감정의 잉여의 문제거든. 그거지. 잉여된 감정을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의 문제예요. 근데 이렇게 하나의 정보에 하나의 감정들만 이렇게 붙어요. 이렇게. 근데 이것을 쭉 우리 그 브레인이 쭉 서치를 하게 되면, 스캔 딱 뜨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흐른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흐른다. 그래서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어떻게 돼? 생존에 유익하죠. 정보의 값을 매기는 거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와서 스님의 강의를 듣고 여기서 스님하고 같이 명상을 한다는 그 정보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데, 그 정보의 값을 많이 매기니까, 그죠? 이게 중요하다라고 정보의 값을 많이 매기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간에, 이 평일날 이 시간에 점심때 이렇게 우리가 와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가치가 없다라고 판단하면 공부 안 하겠죠. 지금 공부 이 소리를 듣고 같이 공부하자 소리를 듣고 공부 안 하시는 분들은 다른 정보가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간 거예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이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니까 이 공부를 하게 된 거죠. 이 정보의 그런 가치를 매기는 것들이 바로 감정이라고 하는 거지. 왜? 이 감정은 내가 안 하면 좀 찝찝하거든. 그죠? 내가 그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안 하면 찝찝해. 그러니까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 여기도 크리스찬이니까, 그치? 교회 다니는데 생각해봐. 여기도 그래, 그러고 보니까? 예전에. 그러니까 그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 쭉 생각을 하다가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를 갔다 와야 되는데, 안 갔다 오면 하나님한테 죄 짓는 것 같고, 뭐 하는 것 같고, 죄책감 느끼고, 후회하고, 그죠? 또 자기를 더 동요를 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정이 이렇게 있을 때는 별 문제가 안 돼. 이게 강화가 되면 뭐가 되냐면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죠? 감정의 밀도를 점점 더 밀도를 세게 하는 거야. 그럼 더 믿음에서 더 밀도가 세지면 뭐예요? 신념이 되는 거예요. 더 신념에서 밀도를 강화시키기 뭐가 되냐면 사상이 되는 거예요. 사상. 그죠? 이것은 순전히 뭐예요? 내가 이 정보가 내 안에 들어온다는 얘기는 뭐예요? 유심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유심. 뭐예요? 오직 마음이지. 유심 조죠. 마음에서 내가
이거를 만들어낸 것이지 실제 존재하는 게 아니란 얘기야. 이거는 아닌데 내가 마음으로 빚어내놓고 거기에 에너지를 집어넣어서 밀도를 높이면 믿음이 되는 거고, 더 밀도를 높이면 신념이 되는 거고, 더 밀도를 높이면 그게 이데올로기가 되는 거야. 결국은 이데올로기는 삶의 가치관이 되는 거지. 그죠? 가치관이 돼.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가치관이 있어야 되는 거지. 가치관이. 예? 그래서 뭐예요? 가치관이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관념적으로 고정돼 있다. 그죠? 신념은 관념이야. 예? 고정돼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갖고 살게 되면 인생이 어떻게 돼? 괴롭다. 어? 그러니까 어느 한편으로는 굉장히 편리할 수도 있어요. 자아를 찾아가는 것보다 이게 편리할 수가 있어. 왜? 관념을 우리는 의지하거든. 그죠? 그렇다라고 하는 걸 의지해. 내가 저 사람을 의지해. 내가 뭐를 의지해. 이것만큼 쉬운 게 없어. 왜? 우리는 예전에 그 원시시대 때 이럴 때나 도망을 가다가 보면, 동물들의 도망을 가다 보면 나무 위로 올라가고, 그죠? 바위 뒤에 숨고 하니까 바위를 의지할 수밖에 없잖아. 그죠? 그 큰 나무를 의지할 수밖에 없잖아. 그냥 나무 위에다 집도 짓고 바위 속에다 집도 짓는 거잖아. 왜?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돼? 큰 나무한테는 신령스럽다고 우리가 이렇게 성황당 같은 데 기도를 하고, 큰 바위 있는 데는 뭔가 범상치 못한 기운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우리가 거기다 비는 이유가 뭐냐? 그 안에 내가 생명을 거기서 구했던 적이 있었던 거야.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나무가 있으면은 나 생명하고 직결되니까 신성시한 거야. 그죠? 그러한 것을 그렇게 했다니까 나무를 믿어야 되고 바위를 믿어야 돼. 이걸 우리가 토테미즘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가장 기초적인 신앙이야. 그게 뭐예요? 그렇게 의지를 하고 나니까 삶이 편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불교는 뭐예요? 이 불교의 가르침은 사실은 이걸 종교의 가르침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연기라고 하는 것은 불교의 가르침이 아니라 이 세상 우주 만물이 어떻게 돼? 형성되고 돌아가는 원리가 연기적 현상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거는 부처님이 있기 이전에도 있었고, 부처님이 멸하시고 우리가 다 살고 죽어도 이 법칙은, 지구가 없어져도 이 우주는 연기에 의해서 돌아가. 그래서 불교는 종교가 사실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죠? 이거는 엄청난 과학이고, 그죠? 과학이야. 우리가 그러한 사실을 안다는 게 어마어마한 거거든. 근데 2500년 전에 부처님이 수행을 통해서 이걸 알아내신 거예요. 자연의 법칙을. 그러니까 이 법칙을 하나 알아내니까 뭐예요? 이 법칙을 이용해서 우리가 뭐를 하고 있어요? 과학을 발달시키고 있죠. 과학은 연기를 보편 상식적으로 일어나게 하는 것이 과학이에요. 과학은 이 우주에 질서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요거를 집어넣었더니 저런 값이 나와. 그럼 요런 연기적 현상을 대입했더니 저런 값이 나오는데, 이것이 처음에는 발견했을 때는 법칙을 발견한 거지만, 논문을 쓰고 뭐하고 하지만 10년, 20년 뒤에는 그걸 어떻게 돼요? 우리가 보편 상식화가 되는 거죠. 누구나 다 누리는 거가 되는 거예요. 왜? 이미 법칙이 발견됐으니까. 그래서 과학이나 의과학이라고 하는 것들은 뭐예요? 전부 다 자연 속에 흐르는 연기적 법칙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불교는 종교가 될 수가 없어. 과학이야. 사이언스야. 그죠? 그래서 대안을 해주는 게 뭐냐? 불교에서 대안을 해주는 게 뭐냐? 바로 그러한 원리를, 종교가 마루 종자는 더 이상 이 가르침이 없다는 뜻이야. 종교라고 하는 건 모름지기 더 이상 그 이상의 가르침이 없음을 얘기하는 것이 이제 종교야. 종교의 가르침이야.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해갖고 하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되거든. 힘들거든. 그러니까 뭐를 만들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요. 믿음. 응? 믿음. 그래서 너는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을 믿으면 되고 하나님을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하죠.
근데 불교에도 똑같은 게 있어요. 아미타 정토 사상이 있어. 아미타불만 외우면은 천국 간다, 극락 간다. 똑같은 거예요, 이게. 예? 똑같은 거예요. 이런 게, 여기 의지를 하니까 어떻게 돼? 사람이 수월하잖아. 내가 뭐를 마음을 파내고 공부하고 하는 것보다도 어떻게 돼? 의지하고 믿으면 간다니까 너무 쉬운 거야. 근데 요 정도의 수준의 사람들은 어떻게 돼? 여기 해야 된다는 거지, 그죠? 그리고 여기에서 어떻게 돼? 내가 안 믿으면 잘못된다라고는 신념을 갖고 있어. 그죠? 이런 것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근데 이 신념의 밑바탕이 되고 믿음의 밑바탕이 되고 강화시키는 게 뭐예요? 감정이라는 거지. 감정의 밀도를 높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한테는 시간성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또 감정은 또 어떤 걸 만들어요? 시간성만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뭐도 만들어내요? 우리 몸에 호르몬 체계를 관할해요. 그죠? 호르몬에 영향을 줘요. 생리학적으로도 영향을 준다는 얘기예요. 생리학적으로. 그래서 이 감정을 전부 다 와해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감정을 전부 다 와해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정보만 남는 거예요. 그죠? 자, 우리가 아까 과학을 얘기했죠. 과학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A 지점과 B 지점 간 차이. 그죠? 여기에는 필연적으로 뭐가 있어요? 시간이 존재하죠? 그죠? A에서 B의 변화값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죠? 응? 어떠한 연기적, 어떠한 이 연기라고 하는 건 환경 조건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환경 조건에 의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그 값을 구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뭐야? 이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죠? 이 시간과 A라고 하는 시간과 B 시간이나 이 시간 차이 안에 어떠한 물리적 변화가 일어나는 걸 측정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 인간은 어떻게 돼요? 감정 때문에 시간이 형성됐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돼? 감정이 다 없어지고 나면 시간성이 사라지겠죠. 그런데 인간은 또 시간성을 갖고 살아야 되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기억 기반을 한다. 이 정보가 뭐로 바뀐다고 그랬어요? 기억으로 바뀐다고 그랬죠. 이제 기억 기반으로 우리는 이제 시간을 측정하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감정이 있는 것과 기억이 있는 것과 차이점이 뭐가 있느냐? 감정이 있으면 우리는 생로병사라고 하는 두려움과 공포를 갖고 있어야 되고, 감정을 갖고 있으면 우리가 불안, 초조, 두려움, 공황장애, 우울증, 각종 수면장애 이런 생리적 변화를 동반하는 일들을 우리가 그러니까 모든 병이 어떻게 해야 돼? 90% 이상이 스트레스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 스트레스라고 하는 걸 따지고 보면 그 스트레스는 불이거든. 불이 뭐야? 결국은 감정적 동요를 일으킨다는 거지. 그 감정이 불안하거나 두려움을 느끼거나 했던 아드레날린이나 코티졸이나 이런 것들이 막 분비가 되는 거예요. 그 이완이 되면은 행복 호르몬이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이 감정이 어마무시한 일을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감정을 우리는 감정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 이게. 어떤 생각을 할 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때 어떤 감정에 묻어서 생각을 하면 어떻게 돼요? 그 감정의 느낌들이 그대로 살아나죠. 그래서 그걸 내가 느껴야 되잖아. 그죠? 근데 만약에 거기서 감정이 떨어지고 나면 그냥 생각일 뿐이지, 기억일 뿐이지, 그것이 나한테 어떤, 마음적으로 데미지를 주지 않죠. 그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좀 생각을 좀 한번 좀 깊게 해보면 추상적인 어떤 공부를 쫓아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실질적인 것을 이렇게 쫓아서 하다 보면은 별것 아닌 거거든요. 감정만 없애면 되는 거예요. 이 없애는 과정 중에 펼쳐놓으니까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장황한 소리들이 되는데 실제 자기가 경험되어지는 거, 그죠? 늘 하는 얘기지만 내가 경험할 때는 실질적 경험이요. 하지만 이 경험을 타인한테 얘기해 줄 때는 뭐예요? 개념으로 설명해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개념을 공이라고 하는 것도 갖고 오고 연기라고 하는 것도 갖고 온 거예요. 그 공과 연기가 실제 공이 존재하느냐? 존재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연기가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공이라고 하는 개념을 갖고 온 거지, 공이 존재해서 공을 갖고 온 게 아니라는 얘기야. 고정된 실체값이 없어.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를 못하는 거야, 사람들이. 그러니까 공을 갖다가 놓고 설명을 해준 거야. 고정된 실체값이 없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분법으로 따지거든. 그럼 뭐예요? 내가 여기 있는데?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수준이라고 그래. 수준. 응? 수준이 높으면 아하 맞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럴 수 있구나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수준이 떨어지는 사람들은 아니 여기 있는데 뭐가 연기고 고정된 실체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이 수준 낮은 사람들이지. 그럼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무식이 충만하다 그래. 그런 사람들하고 싸워도 못 이겨. 못 이기니까 네 말이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지. 그리고 그 말이 꼭 틀린 게 아니지. 그죠? 맞잖아. 여기 있잖아. 어? 있는데 뭐까지 알아요? 있지만 있는 이 자체가, 존재 자체가 실상이 뭐다? 연기적 현상이기 때문에 고정불변하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과 그냥 여기 그냥 내가 있어라고 하는 것과랑은 세상을 보고 해석하는 방식이 달라지는 거지. 왜? 내가 연기를 볼 줄 알 정도가 되면은 이 감정으로부터 적어도 70% 이상은 벗어나야 돼. 그 감정에 동요가 없는 상태에서 사물을 이렇게 관이 돼버리거든, 저절로. 그렇게 되면 관이 돼버려. 감정이 있는 상태에서 보려고 하면 지가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하고 지가 생각한 것만 하려고 하고 그래. 하지만 감정이 많이 없어지게 되면 감정의 동요 속에 내가 빠지지 않거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어떻게 돼? 관망의 상태가 돼. 그게 이제 위파사나라고 하는 거야. 내가 뭐를 막 찾아 들어가서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위파사나가 아니고, 그것도 물론 이제 사념처를 찾는 거기 때문에 위파사나의 일종이지만, 그 관망의 상태가 저절로 내 의식 상태에서 딱 펼쳐지게 되면 저절로 지가 알아서 찾아 들어가죠. 응? 자동화, 오토매틱이 있단 말이에요. 자동화 같은 단. 그렇게 찾아 들어가는 공부를 되게끔 내 의식 상태를 만드는 거거든. 그러면은 그렇게 하다가 보면 한 70%가 날아가면은 사람이 관망의 상태가 되기 때문에 숨이 밑으로 떨어져. 안 떨어질 수가 없어. 숨이 밑으로 떨어지면 사람이 급하게 움직일 수가 없어. 왜? 숨을 쉬어야 되니까. 그리고 뭐 어떻게 돼? 감정에 빠지지가 않아. 감정에 빠져야지 사람이 진짜 불알 잃어버린 놈처럼 이리저리 뛰댕기는 거거든. 어? 급하니까 뭐가 급해? 마음이 급해. 마음이 급하니까 그냥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안 급하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봐서 이거는 불가항력적으로 늦다. 이러면 야 빨리 가자. 이렇게 해도 어떻게 해야 돼? 불가항력적으로 늦기 때문에 너무 조바심 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지만 불가항력적인 걸 뭐 어떻게? 어? 내가 뭐 동동거리고 뛰댕긴다고 해서 차에서 뛴다고 해서 차가 더 빨리 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더 빨리 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렇게 내 감정에 빠지면 나를 들들 봄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후련히 벗어나서 멀리 떨어져서 이렇게 보면은 내 마음의 움직임, 타인의 움직임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돼? 내 감정 개입 없이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관의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관이 위파사나거든. 근데 지금 위파사나를 하시는 분들은 뭐야? 자기가 다 하려고 그래. 그걸 막 하려고 그래. 그거는 바보야. 저절로 위파사나가 된 상태, 관의 상태가 돼야지 어떻게 돼? 관의 상태가 되려고 그러면은 이 지혜 상태가 돼야 돼. 사마타가 선행돼야지 이제 위파사나가 이렇게 되는 거거든. 지관이 돼야 되는 거거든. 그 지관이 동시에 이렇게 작용이 돼가지고 세상을 이렇게 속된 말로 굽어보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럼 내가 동동거릴 이유가 없다는 얘기지. 그래서 인간은 시간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감정이 이렇게 달라붙어 있는 것을 우리 뇌에서 읽을 때 착각에 의해서 시간이 흐른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영화를 봐도 프레임마다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어떻게 해야 돼? 프레임마다 우리 16분의 1초의 잔상이 있어. 그죠? 그 잔상이 있기 때문에 한 프레임이 지나갔을 때 그 잔상과 뒤에 오는 것과 연결이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 연결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거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감정도 그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읽게 되면은 이렇게 느끼게 되면은 시간이라고 하는 걸 느끼게 된다. 그래서 감정을 이렇게 띄고 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뭐가 없어져요? 시간성이 어떻게 돼요? 초월되죠? 초월되면은 3차원의 구성 요소 중에서 3차원의 구성 요소를 빼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차원이 올라가는 거죠. 4차원이 되는 거죠. 그죠? 4차원 이상이 되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10차원까지 얘기를 해요.
네, 저번에는 5차원까지만 얘기했어요. 그 6차원, 7차원 얘기하면은 미친놈이라고 그럴까봐 5차원까지만 얘기했어. 그래서 이 시간성을 우리는 이렇게 해서 극복을 한다 이거야. 시간성이 극복되면 어떻게 돼요? 생로병사가 있어. 생로병사 요 사이에 뭐가 있어요? 시간이 있죠. 그렇죠? 나고 늙고 병들고 죽고 하는데 그 시간이 있는 거예요. 시간이 이렇게 시간성이 사라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생로병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다. 땡이다. 있다. 땡이다. 그죠?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 거죠. 왜 그러냐면 인간은 인간의 가시권이라고 하는 게 있어. 그치? 가시권. 그래서 가시권에는 저번에 우리 세화보살이 얘기한 것처럼 이게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고. 그렇지.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고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이렇게 얘기했다. 왜? 이거의 이거의 보는 건 우리 눈으로 이렇게 볼 때는 입체적으로 이렇게 보이지만 실제 이거는 끊임없이 연기적 현상으로, 그죠? 연기적 현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겉만 연기적 현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 이 안에도 연기적 현상으로 연기적 현상들이 어떤 밀도로 갖췄을 때 우리 가시권에 포착됐을 때 우리는 이것을 있다고 생각하는 건데 가시권 안에 포착되기 전에는 우리 눈에는 없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없지만 뭐예요? 실제는 있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 고정된 실체값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이것은 고정된 실체값으로는 존재하지 않지만, 그죠? 우리 가시권에 표출됐을 때에 탁 그 변화의 한 부분을 딱 캐치를 한 거를 갖다가 우리는 입자화를 시켜서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이 맞지요. 그죠? 논리적으로. 근데 이것을 그러면은 있다, 없다를 그러면 논리적으로는 그렇게 설명했는데 내 의식에는 어떻게 표현되어야지, 어떻게 이것이 보여져야지 있다,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경계에 도달할 수가 있느냐 이거야. 이게 관건인 거야. 그게 도달이 돼야만 이게 있다고 해도 맞고 없다고 해도 맞고 있다고 해도 틀리고 없다고 해도 틀린 거 말이 되는 거야. 어? 그죠? 그걸 의식으로 구현하는 거야. 그러니까 말을 그렇게 하니까 무슨 뭐 말장난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실제 여러분들이 그런 의식 상태가 된다면 그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기를 깨달으라고 하는 거지. 연기를 깨달으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연기를 깨닫게 되면은 언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불편하다는 사실을 알아. 언어가 굉장히 다 불편해. 언어는 뭐냐면 네 아까 얘기한 이 뭐 신념 뭐 어쩌고 저쩌고 이거 있지? 이걸 내 머릿속에 이게 집어넣고 땡겨갖고 막 집어넣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어? 막 집어넣었어 저거를. 그래놓고 그걸 막 돌리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괴롭지. 저걸 다 빼내버려야 되는데. 에? 언어라고 하는 거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자꾸 세상을 전부 다 그렇게 해가지고 막 머릿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 그걸 다 빼내는 거예요. 빼내고서는 어떻게 돼? 감정에 머무르지 않고 기억을 사용하는 거예요. 에? 최종 목표가. 감정을 사용하지 않고 기억을 사용하는 거예요. 기억을 사용하니까 시간이 그러면은 감정이 없어지니까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지만 기억으로 다 시간을 측량할 수 있죠. 응? 그래서 인간은 그렇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상태를 쟁취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수행은. 뭐 특이 공론이 생기고 뭐 사람들이 막 깨달으면은 뭐 이상한 게 있고 뭐 진공요유가 있고 빛이 있고 광명이 있고 다 그 지랄 같은 소리야. 광명이라고 하는 것은 뭔 뜻이냐면 세상에 대해서 내가 의문의식이 끊어진 걸 광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지혜라고 얘기를 하니까 또 지혜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지혜는 밝고 똑똑하고 뭐 기가 막히고 이런 걸 지혜라고 생각하는데 이 우주적 지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이 전부 다 연기적 현상으로 이루어졌구나. 모든 것이 연기구나 하는 게 가장 큰 지혜인 거야. 그 연기는 뭐야? 고정된 실체값이 없는 거야. 이 우주 자체가. 어? 우주 자체가 고정된 실체값이 없으니까 네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고 해. 죽고 살고 어디 있어. 고정된 실체값이 없는데. 그렇지? 그걸 딱 깨달아버리면 우리의 일대사가 해결이 돼버리는 거야. 응? 생사가 해결이 돼버리는 거야. 원래 우린 그런 존재인데 그런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막고 있는 게 있어. 그게 뭐냐? 바로 감정이
정보를 자꾸 이렇게 뭉쳐놔 버렸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감정이라고 하는 걸 싹 녹여서 싹 빼버리면 어떻게 돼? 인간은 거기서 호련히 벗어나 버리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내가 없는 거야, 내가 없다. 이걸 우리가 무아라고 하죠? 그치? 무아라고 해. 근데 사람은 이 무아를 갖다가 내가 없다라고 표현을 해. 아니, 이거 잘못된 포부야. 이 무가 없을 문자 쓰니까 내가 없다 그러는데 내가 없으면 이거 어떻게 야? 내가 없어? 말이 돼? 이거 말이요, 막걸리요. 그죠? 내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이 무아를 갖다 한꺼번에 표현하면 나는 연기로 존재한다는 뜻이요. 그러니까 이게 무는 연기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하고 아하고 나누면 이 무는 중도고 아는 연기로 봐야 되는 거예요. 이 같이 싸져봐 볼 때는 연기로 봐야 되고 떨어지게 보면 무를 중도로 봐야 되고 아를 연기로 봐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죠?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아라고 하는 건 내가 없다가 아니야. 고정된 실체가 없이 존재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존재한다라고 하는 존재의 형식이 실체가 없다는 거야. 아니 스님 그 실체가 없다는 게 여기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수준 떨어지는 얘기를 하는 거지 진짜. 그러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 공부를 하다가 보면 이런 언어, 단어, 개념 이런 걸 조금 알 필요가 있어. 이런 걸 많이 알면 어떻게 해야 돼? 설명하는데 굉장히 용이하죠. 용이해. 그리고 이것은 야 연기다 이런 얘기는 가만히 사유로만 알 수 있는 거야 연기는. 응? 이 현상에서 연기다 이건 몰라. 가만히 사유를 해보니까 이것은 다 연기적 현상이구나. 아 그러는 순간에 어떻게 돼? 내가 집착하고 있던 생각들이 파파파팍 떨어져. 집착은 뭐야? 감정이지. 응? 파파파팍 떨어져 버리는 거야. 떨어져 보니까 이렇게 연기적이고 고정된 실체가 없구나. 그랬을 때 내 의식은 뭐로 느껴지냐? 세상에 대한 의문의식이 떨어지고 구분을 하고 싶을 때 구분을 하지만 구분 안 하고 싶을 때 구분 안 하고 자주자재로 이게 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 무아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착각을 많이 해. 너무 많이 해 이게. 막 무자를 많이 쓰니까 막 없다라고 막 그래. 이 무는 어디 가서 없다라고 표현하냐면 불교에 보면 구차제자 중에 상수 멸정이라고 하는 데 가면 상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상수. 상수가 멸한 자리요. 상이면 생각과 느낌이 완전히 사라진 자리. 여기 가면은 이제 그래 무라고 하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 응? 너도 없고 나도 없고 나라고 하는 나도 없고 느끼고 있는 나도 없고. 응? 인간은 모든 것을 표현할 때 생각과 감정으로 표현하지 생각 감정으로 표현 안 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 모든 걸 표현하는데 생각 감정으로 표현해. 그게 딱 멎었어. 그럼 무요. 그래도 조주 무자 화주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조주 무자. 아무튼 그래요. 시간이라고 하는 건 이런 특수한 상황을 가지고 있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성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이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감정이 소거가 되면 시간성을 초월하기 때문에 시간성이 초월되면 동시성이 되는 거죠. 그죠? 과거, 현재, 미래가 동시성이 되는 거야. 동시성이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원래는 동시성인데 내 마음속에서 과거, 현재, 미래를 나눈 것이지 내 과거, 현재, 미래만 내 안에서 사라지게 되면 원래 동시성이다 이거죠. 그럼 이 의식은 어떻게 돼? 아까 땅의 습성에 갇힌 게 어떻게 돼? 시간성에 갇힌 게 내 의식이 벗어나니까. 그죠? 땅속에 갇힌 걸 지옥이라고 하잖아. 땅속에서 벗어나니까 내 의식은 자유로워지는 거죠. 그죠? 더 이상 땅속에 내 의식이 갇혀있지가 않는 거예요. 응? 그래서 왜 내 의식이 땅속에 내려왔을까요? 하늘에는 시간이 없이 모든 것이 시공간이 없이 이렇게 존재하는 것을 내 땅이 왜 내려왔어요? 하나님이 아들을 땅으로 내려보낸 거야. 왜? 하늘을 땅에서 이루려고. 응?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 전부 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야. 왜? 태어날 때 하나님의 속성을 갖고 태어났거든, 전부 다. 그래서 이 땅 위에 다 깨어나서 땅을 밟고 있으면서 하늘의 세상을 땅에다가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지상천국이에요. 그게 뭐냐? 엄격히 물리적으로 따지면 시간의 제약에서 다 벗어나 버리라는 거예요.
시간의 제약에서 다 벗어나 버리면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걸 불교에서는 용화세계라고 하는 거예요. 불국토의 세상. 미륵이 앞으로 온다면 그 세상을 이루게 해주는 거고, 메시아가 온다고 한다면 그 시계를, 그거를 이루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가장 키포인트가 뭐냐? 바로 감정이라고 하는 거지. 감정. 아유, 이걸 몰라. 사람들이 얘기를 해줘도 못 알아들어.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는 것도? 자, 그럼 마치겠습니다.